자, 물권법인데 최근에 출제 경향이 물권법은 공부하기 어렵진 않다. 늘 듣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근에 출제된 물권법은 공부하기는 재미있고 하지만 출제 경향은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 총칙은 배우긴 어렵지만 문제는 쉽다. 늘 나오기 때문에. 근데 자꾸 이제 물권법은 여기 이제 판례라든가 좀 미세한 거 좀 의도로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물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 붙으려면 뭘 열심히 하자. 물권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물권법은 민법 출제되는 건 14문제지만 2차 과목인 등기법 또 중요한 실무 미친 영향이 커요. 거기는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권법은 14문제짜리가 아니라 20문제 이상짜리다 생각 공부를 하셔야 돼. 한 과목이라 세법보다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공시법만큼 나온다. 24문제. 그 여러분들이 자 공부하려면 제발 총칙 좀 보지 마. 법률행위, 의사표시 백날 봐도 그거 실력 안 들어요. 그거. 거기다 시간 투자하지 말고 자 시간 될 때마다 물권법을 찬찬히 자꾸 읽으면요. 물권법은 자꾸 중복돼요. 중원본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특징이 있어요. 물권법을 시간 날 때마다 자꾸 읽어달라. 자, 당부드리고요. 자, 넘기시면 오늘 총설 파트인데 이 총설 파트는 그거 보세요. 206쪽 봐보세요. 출제 문항수. 그래서 한 문항. 그러면 여기가 이 총설 파트 총 5문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물건 객체, 종료, 물건 효력, 여기 합쳐서 한 문제예요. 여기까지 한 문제고, 물권면도 등기 문제가 보통 3문제예요, 최근은요. 그래서 부동산 물권 등이 많이 나와요, 요즘은. 그 앞에 총설 파트는 물권도 청권 정도, 물권 법정주의 정도만 알면 돼요. 그렇게 30 정도 얘기는. 자, 쭉 넘기시면. 자, 제가 기초 강의에서 208쪽에 물권의 특질, 거기 위에 도표 있네요. 물권 채권 비교. 혹시 기초 강의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시험을 떠나서도 물과 채권의 차이점은 비교할 줄 아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나 안 들었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다른 거 보지 마시더라도 물건 30파트 들어가서 물과 채권의 비교 제가 물권 법정주의 해설하는 거 있어요. 강의한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들으셔야 돼. 그거 한번 꼭 들으셔야 돼요. 잡다한 얘기지만 앞으로 물권 배울 때 굉장히 기초적인 얘기들이 중요해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거기 209쪽에 보면 물권의 객체란 말이 나와요. 객체, 대상. 용어들 한두 가지 보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물권의 객체, 물권리, 물권의 객체. 대상은 우리가 물권 그러는데 물권은 어디에 갖는 거냐? 어디에 물권이 있다는 거냐? 어디에? 대상이 뭐냐? 물권의 대상은 뭐다? 대상은 물건. 사람이 물건에 갖는 재산적 권리를 물권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물건이야, 물건. 물건엔 뭐가 있다?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분류죠. 말을 바꾸면 물건이란 사람이 부동산에 갖는 재산적 권리를 물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로 물건이에요. 그렇지만 물건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야. 주로는 물건이 물건의 대상이지만 물건이 아닌 권리도 이 권리도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권리도. 그래서 사람들이 권리도 저당 잡을 수 있어. 전세권, 지상권, 권리저당권이라고 불러요. 권리도 질권 설정할 수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물건뿐 아니라 권리도 물권 대상이 된다. 예외적으로. 주로 물건이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떤 물건에 물건을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이건 전세권이 저당권이건 어떤 물건인데 이 물건은 아무 물건이 아니야. 물권의 대상이 되려면, 물권의 대상이 되려면 이 물건은 현존하는 물건이 돼. 현재 존재하는 물건, 현존하는 물건이고, 독립된 물건이고, 그리고 특정된, 이 세 가지 갖춰야 돼. 특정된, 이 물건에만, 목적을 해볼게. 이 물건에만 물건이 성립될 수 있는 거야. 이 세 가지 안 갖추면 물건 성립이 안 돼요. 그 물건은 동산, 부동산이건 현존, 특정, 독립된 물건에만 물건은 소유권이건 전세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뭐 한다는 점이냐?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요. 현존하지 않는 목적 물건, 현존하지 않는 물건 또는 특정되지 않는
이 목적물에도, 이 물건에도 뭐는 있을 수 있냐? 물건은 여기에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그렇지만, 현존하거나 특정된 목적물에도 채권은 성립이 가능해요. 채권은 가능해요. 물건은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2023년에 준공될 아파트, 2021년에 가면 땅도 안 팠어. 건물도 없어. 분양매매, 평당 얼마씩 매매하나, 매매 안 하나요? 분양하고 들어가잖아, 분양매매. 평당 얼마씩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왜? 매매는 채권이거든. 현존하는 목적물도 매매 대상이 된다네요. 된다. 채권을 성립할 수 있어. 언제라도 등기 만드나요? 내가 202동 당첨됐어. 중도금 대출 받지만 은행이 중도금 대출하더라도 아직은 저당 못 잡아. 언제 건물이 준공되어서 준공됐을 때 비로소 보존금 내는 거고 그때 가서 소유권 이전 넣기도 하고 그때 가서 저당 잡는 거지 미리는 못 하잖아요. 왜? 소유권이 저당권은 물건이니까. 아파트 준공돼야 돼. 채권은 가능해요. 현존하자 목적물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물건은 안 돼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두 가지 읽으시고 이 다음에 여기 앞선 파트는 다시 한번 뭘 볼 것이냐. 다시 한번 지금 여기 보면 거기 보면 211쪽에 주물, 종물, 주물, 종물 체크하라는 거 아니에요. 원물, 과실 이런 거는 시험범위가 전혀 아니에요. 이 주물, 종물, 원물, 과실이 99조, 100조에 있는데 이건 시험범위가 아니야. 다만 각각 용어를 쓰기 때문에 한번 소개한 거지 이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기초 강의는 내가 설명해 놓고 있어. 이게. 자, 그럼 첫 번째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어디냐? 213쪽에 물건 법정주의 별표 하나만 치셔. 두 개도 아까. 그렇지만 또 아주 무시할 수도 없어요. 물론 물건 법정주의란 말 제가 기초 강의에 설명해 놓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지만 간단히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우리 물건 흐른 정신, 물건법에 우리 물건법은 185조부터 372조까지 이 188개 이 법조문이 물건하는 법조문이야. 이게 제 2편 물건하는 법조문 188 법조문이 있는데 그러면 185조가 물건법 1조야. 이게 물건 여기까지 물건법 시작돼. 그럼 1조부터 184조까지는 민법 총칙 파트야. 총칙 파트야. 여기부터는 물건법이 시작되는데 그럼 185조 물건법 1조에 물건법 1조에 뭘 선언하고 있냐? 우리 물건법은 물건 법정주의를 여기 선언하고 있어요. 물건 법정주의가 뭐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물건법은 이 188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물건 법정주의를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물건 법조문들은 주로 강행 규정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건 법정주의가. 자, 우리 법조문 보자면 185조에 물건의 종류, 가지수, 종류 강제, 종류와 물건 내용, 소유권의 내용, 지상권의 내용, 저당권 내용, 그 내용이 다 법에 정해져 있어. 응? 정해진 내용대로 써야 돼. 종류 강제, 내용 강제. 정해진 내용, 저기는 종류만 써라. 새로운 종류 만들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우리 물건법에는 8가지 물건이 규정되어 있어. 그거만큼 써야지. 새로운 물건 만들면 안 돼. 그럼 다 법에는 저당권의 내용, 그 내용이 다 정해진 내용대로 써야 돼. 내용 강제, 종류 강제. 그런데 어디서 정해진 거냐? 그러면 법률 또는 관습법. 딱 두 군데요. 여기서 정해진 내용과 종류만 써야지. 법률과 관습법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물건은 만들 수도 없고 그 내용은 쓸 수도 없어요. 그냥 정해진 내용만 쓰자. 그러면 간단히 보는 거예요. 이게 기초 강의 보셔야 돼.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 어떤 법률이냐? 법률로는 물건을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률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데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이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서 물건 창설한 법률이란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헌법상 의미의 제정법. 이것으로만 물건의 종류와 내용이 창설되는 거지. 이것이 아닌 것은 물건 만들 수가 없어요.
헌법상 의미의 재정법이 제가 뭐라 그랬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든 법으로만 물건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법은 법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이 아닌 행정입법. 행정을 제정한 거. 행정입법이 뭐가 있나요? 무슨 명령, 무슨 규칙, 무슨 명령, 규칙. 이런 것으로는 물건은 창설될 수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으로 만드는 걸 그걸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요. 이런 건 물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헌법상 의미의 제정법이라면 물건을 창설하는 거, 물건의 종류 가졌어요. 그 법률의 명칭 여부는 관계 있다, 관계 없다, 관계 없어요. 지금 물건은요, 민법에서만 창설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물건 관계를 다뤘다면 민법이 아닌 선박법에서도 선박저당권, 임목법에서도 임목저당권, 상법에서도 상사유치권, 사람과 물건 관계라면 민법이 아닌 상법, 선박법, 임목법 이런 법에서도 물건은 창설되는 거예요. 민법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다. 관계는 없는데 다만 우리 시험범위가 모든 물건이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임목법, 선박법, 무슨 상법 이런 데 시험범위가 아니고 많은 물건 중에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8가지 물건만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이것만 배우는 것이지 민법에 규정되는 것만 물건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요. 자, 관계없다. 좀 더 들어가야죠. 혹시 나오면. 그러면 요즘은요. 헌법재판소라는 데가 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 이게 물건이 될 수 있겠느냐. 교과서에 없어요. 헌재 결정. 서울이 관습상 수도이냐. 이거 이제 헌재에 올라가 수도 이전한다 했더니 그랬더니 이거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은 관습법상 수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요.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물건이 될 수 있겠느냐. 이번에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가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소가 됐는데 결정이 나왔어. 물건 돼요. 헌재 결정도 물건을 창설할 수 있어요. 있는데 다만 주의할 거, 이건 물건이 되는 거예요. 요번에 대법원에서 사람과 물건 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어. 대법원 결정, 다른 말로 대법원 판례. 이 판례가 물건을 창설할 수, 물건의 종류와 내용을 창설한 이 법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법원 판례가 물건이 된다 그러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아도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물건이 된다 그러면 국회보다는 사법부, 대법원이 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거야. 우리 상권 분립이잖아. 대등한 거잖아. 행정입법으로도 안 돼. 대법원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해서는 영향 미치지만 물건 창설하는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창설된다면 사법부가 입법부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돼, 이론이야. 근데 시험을 고를 때는 안 된다고 골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대법원 판례 나오면 다 이게 우리한테 구속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험 문제 고를 때는 행정입법, 대법원 판례는 상권 분리되기 때문에 물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하지만 헌법재 결정은 물건이 될 수 있다. 또는 관습법. 자, 관습법 물건이 될 수 있는데 관습법은 이 5가지 의외로 잘 나와. 단다시 문제가 여기. 의외로 잘 나와요. 다음 같은 경우는 관습법. 관습법은 물건이 되는 거야. 물건이 되는데 관습법은 물건이 돼요. 주의할 것은요. 관습법은 물건이지만 관습은 법자가 빠졌죠? 관습은 물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가 붙어야 돼? 관습법이라는 게 붙어야 돼. 법. 관습은 물건이 될 수 없어. 관습은 뭐고? 관습은 뭐고? 관습법은 뭐죠? 판례는 이렇게 얘기해요. 관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대표되어 있는 관행, 관례. 그 관행, 관례를 관습이라 불러. 그런 관행, 관례가 모두 관습법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관행, 관례 중에서 국민들이 많은 관습이 있어요. 법적 확신이라 그래, 법적 확신. 법이라는 법적 확신을 가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관습법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올라서야지만이
이게 물건이 되는 거지. 관습 물건이 될 수가 없어요. 법적 확신이란 말이 뭐예요? 국민들이 어느 날 이런 착각을 해. 그런 법이 없어. 그런 법이 없는데도 그런 법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 그냥 관습 올라 서버린 거야, 이게. 많은 관례 중에서. 법적 확신을 가져버리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민국 민법 규정 어디에도 분묘기지권이라는 용어가 없어. 남의 땅에 산소 쓰는 거, 남의 땅에서 산소도 권리 있다는 규정은 없어, 어디도. 근데 국민들이 어느 날 착각을 가졌어요. 자, 내가 임야 소유자야. 내 강원도 홍천에 지금부터 5, 6년 전에 땅, 임야를 5,000평 사놨어. 싸게. 한 번도 안 가보다가 근처에 갔다가 한번 들려봤어. 도로가 옆에 있는 땅이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 소유권 등기 내 앞으로 놨단 말이야. 분명히 5, 6년 전에. 누가 그 임야에다가 산소를 써놔, 산소를. 떡하니 한가운데다가. 이거 이대로 둬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정리하려고 그래.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어. 이 산소 누가 쓴 겁니까? 모르는데. 이장한테 모르는데. 그냥 서울 사람한테 써서 당연히 땅 주냐 쓴 줄 알았대. 면상을 쫓아갔어요. 예, 산소 쓸 때 원래 신고라 되는 신고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내가 안 돼, 정리해야지. 내 별명이 휘발유 신나야 신나. 불만 땡겨봐 현장에 폭발하지 그냥 내가. 여보 불렀어, 여보. 넌 항상 곤란할 때 여보부터 불러. 여보. 빨리 124 전화해. 중장부에서 알아서 포크레 하나 보내라고 그래. 뭐 하려고? 파버리려고 내가. 파버리면 오겠지. 나타나겠지 지금. 포크레 기사 왔더니 요즘 주소만 찍어주면 다 오니까 하루에 50만 원이래. 1시간을 하든 30분을 하든. 50만 원 드릴 테니까 오시라. 왔어 30분 만에 파세요. 왜 그러냐 갑자기. 내가 땅 주인인데 누가 내 땅에 무단으로 쓴 거 이런 걸 암장이라 부르는 거야. 암장. 허락도 안 받고 무단 쓴 것은. 그거 본 거 다 파헤치고 다 까버리라고. 까요 안 까요 그 포크레인 기사가. 왜 안 까요? 산소는 남의 땅 산소도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난다는 등 산소는 대한민국 그런 법 없다고. 그때 까르니까 내가 책임질 때 안 까. 이게 관습법이야. 그런 법이 있다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럼 올라선 거야 이 관습법으로. 그래야지만 이 물건이 되는 거예요. 관습 물건이 될 수가 없는데 이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습으로 인정된 물건은 이 5개밖에 없어. 이 5개 말고는 다 뭐다? 관습이다. 관습 물건이 아니다. 근데 자꾸 물어 이거를요. 관습법은 지금 말씀드렸던 분묘기지권, 산소짜리. 두 번째는 명인방법이요. 이 관습법 인정하는 공시방법이야. 알려라 공시방법. 관습 인정 공시방법. 또 하나는 동산 양도담보. 이 관습법 인정하는 물건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한번 간단히 보세요. 원래 우리가 담보제도, 우리 민법은 담보. 남한테 돈 빌리고 담보 제공하는 3가지밖에 없어요. 부동산 담보제도는 저당권. 동산 담보는 질권. 전당포와 시계 풀어놓고 돈 빌리게 질권 설정하는 거야. 동산은 질권, 부동산은 저당권, 또한 유치권이라는 거 있어. 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부터 우리 국민들이 이런 식의 담보제도를 사용해왔더라. 민법에 규정도 없는데. 자, 내가 뱀장 5만 마리를 기르는 양어장 주인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건 다 기출 지문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그냥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분은 쟤는 말도 잘 꾸미는 거 아니에요. 이런 수준으로 나왔던 지문들이야, 다. 뱀장 5만 마리를 기르는데, 몇 개월 더 이렇게 길러야지만이 시장에 출하해서 팔 수 있는데, 그 뱀장 먹이를 먹여야 될까, 사료도 먹이고 관리해야 돈이 없네? 은행 가서 신용대출 5천만 해주세요. 6개월 뒤에 갚습니다. 안 해줘. 담보 갖고, 땅 갖고, 담보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은 급하지. 사채업체 찾아갔어요. 돈 빌리려고 6개월만. 이름이 김사채야. 찾아갔어요.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자는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딱 6개월만 쓰겠습니다. 빌려주는데 담보 없니? 제가 담보가 있으면 은행 가 돈 빌려 빌리겠습니까? 그래도 없니? 응? 왜 5천, 왜 쓰라고 그러는데? 뱀장어 그거 길러서 좀 출하하면 갚으려고 했더니. 그러면 써라, 이렇게요. 빌려주는데, 자, 쓰자. 소비대차 계약서. 응? 이렇게 쓰자. 돈 빌려주는 계약서. 금전, 대여계약, 이렇게. 그래서 원금 5천만 원을 이자 얼마 주기로 하고 언제까지 갚기로 한다. 도장 찍어라. 그러나서 다시 하나 또 냅니다. 동산 양담보예요. 만일 약속한 날짜에 5천 못 갚으면 그 5천만 대신 뱀장 5만 원에 소유권 넘겨주기로 한다.
돈 못 갚으면 대신 뱀장으로 소유권 넘겨주기를 한다. 쓰래, 가서 쓰래요. 썼어, 도장 찍었어. 6개월 뒤에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못 갚으니까 갑자기 트럭 2대가 오더니 뜰채가 한 10개 내려와. 이제 애들아, 떠라. 5만 원이 떠라. 떠갈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야. 그런 담보는 없었어, 우리가. 근데 이게 대표되면서 거의 이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동산 양도담보, 민법 규정 없지만 잡을 수 있고 소유권 넘어갈 수 있어요. 관소 인정 담보제도 이거예요. 대신 뱀장 5만 마리 넘겨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관습법상에 외우셔야 되고 법정 치상권이라는 거 있어요. 제가 작년에 관세법정 이게 무지하게 어려워. 아마 민법 전체를 통틀어 가장 어려운 게 관세법정 치상권이야. 판례도 많고 사례도 많고 복잡해.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작년법한테. 나오면 어떡하나? 틀려. 나오면 틀려. 나오지도 않으라 그랬어요. 안 나왔어요. 요즘은 어렵다 해서 그걸 집중해 내지 않아. 우리 법대 학생들 아니야. 예전에 안 그랬어. 예전에는 한 1회부터 20몇 회 이해했기 때문에 구분이 없어. 이게 법무사 시험 문제인지 감평 문제인지. 그러니까 감정평가서라든가 이런 시험을 보면 선생들이 얼른 기출문제를 갖다 그 7월 달에 보거든요. 얼른 갖다 막 나눠줬어. 올해 나온 감평 문제다. 지금 안 나눠줘. 문제 스타일이 완전 다르거든. 이제. 정말 우리는 부동산 민법을 묻고 정말 중개심에 필요한 걸 묻지 그냥 법정에서 아무거나 묻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전에 늘 출제된 어려운 분인 법정형권, 관세법정이 점점 출제등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보한 사람들이 아니다. 가장 법정형권, 이 다음에 볼 거예요, 심화해서. 5번째는 경작권. 관습법 인정된다 봐야 돼. 경작권. 이 다음 배워요. 남의 토지에, 이런 이제 중개사법 실무에서 많이 배우죠. 남의 토지에 무단 재배한 농작물도 농작물 소유권은 관습법상 경작자 소유라는 것이지 토소자 관계 없다. 경작권. 이 5가지야. 나머지 관습법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온천권, 사도 이용권, 근린공원이 어쩌고 다 관습이야. 관습은 물건이 될 수 없다. 이해되죠? 이 물건이 돼야지만이 이 물건이 관습법 물건이 되는 거예요. 물건이 되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는 거야. 근데 독점적 소유권 권리 인정하는 건데, 근데 관습은 배타 권리가 있을 수가 없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5가지 말고는 관습법 없다. 관습은 관습법이 물건이 아니다. 몇 번 말씀드려요. 그 얘기만 볼 줄 알면 그 얘기 어디 나왔냐? 215조 3번. 관습의 물건. 이거 의외로 별것도 아니야. 그냥 근데 15문제 중 한 문제는 단다시 문제를 그냥 짤막한 문제를 주고 가는데 물으면 여길 준다는 거야. 2, 3년에 한 번씩. 이거요. 이거 하나 봐주시면 돼요. 그거만 볼 줄 알면 돼요. 일단 넘기시면 물건의 효력. 여기 효력에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우선 여기 보면 물건적 청구 넘겨보세요. 218조 별표 3개. 최근에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물건 청구권도 안 내는 적이 있었어. 최근은 거의 뭐 굳이 말하자면 22회 때부터 32회 때가 10년간 본 시험에서 물건 청구는 한 번 안 나왔어. 한 번. 9번 나왔어. 그러니까 15문제 한 문제는 이 문제라는 거지. 거의 뭐 10번 중에 9번 나오면 거의 나온다 봐야죠. 별표 3개인데 이 물건 청구권은 기출문제를 보면 항상 기출문제를 분석해야죠. 제가 분석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분석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기출문제가 최근에 10년간 9번 나온 걸 보면 3문제, 굳이 말하면 3문제. 9문제가 3문제는 너무 쉬워. 쉬워도 뭐리 쉽냐? 너무 쉬운 게 나왔어. 그냥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맞죠. 한글만 읽을 줄 알면. 그 정도 그냥 오히려 어려운 사례 문제 막 이런 공부한 게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게 물었고 3문제 정도 중간 난이도야. 이건 그래도 이거는 판례도 한두 가지 알아야 되고 그냥 풀만 해. 굳이 점수를 말하자면 한 65점에서 요 정도 되는 문제. 3문제는 어렵네. 이거는 이 문제를 맞추면 뭐 75점, 우리 80점 넘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러면 이 상, 중, 하 문제가 골고루 나와요. 뭐가 나올지 몰라. 그럼 우리는 일단 기본 강의할 때는 여기까지는 맞춰놔야 돼, 일단.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문제는 각종 어려운 사례들은 시간이 가면서 자꾸 이제 민법 실력 쌓이고 등기법 실력 쌓이면서 채우는 거야, 나머지는.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맞춰놔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건. 진짜 확률이 똑같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물건 청구권에 관해서 여기까지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65점짜리까지만. 어려운 사례 문제는 가면서 좀 단어별 문제풀이도 하고 판례 특강도 하면서 좀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물건 청구권의 한 말. 일단 물건의 청구권의 용어는 누구한테 인정하는 거냐? 그러면 모든 물건자의 공통점이야. 물건자라면 모든 물건자들은 물건 청구권은 모두 인정해요. 물건자들 인정되는 권리, 공통적 효력. 물건 그러면 물건 청구권, 우선적 효력. 이 두 가지는 모든 물건자에 인정되는 권리,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물건 청구권이 뭐냐? 누군가가 내 물 권리를 누군가가 침해했다는 결과, 이 결과 발생하거나 또는 침해할 염려를 가능성이라고, 가능성이 있을 때 이 물건자가 이 침해를 배척하는 권리, 배척해서 내 스스로 내 물건을 지키고 내 스스로 내 물건을 보호하는 권리를 물건적 청구 행사한다 불러요. 누가 내 물건을 침해했을 때 물건자가 그 침해를 배척하고 배제해서 내 물건을 보호하는 권리, 물건을 청구 행사한다 부른다. 그런데 항상 물건 청구권 얘기가 나오면 항상 마음속으로 소유권 생각하세요. 물론 전세권도 침해받을 수 있고 저당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지만 가장 스탠다드는 소유권이야. 내가 토지 소유자인데, 내가 토지 소유자야? 그러니까 내가 토지 소유권이 있다는 건요. 이 토지는 나만이 사용하고, 나만이 수익하고, 나만이 처벌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미국 지사 나가서 3년 근무하고 왔더니 땅 주인 내 동의도 없이 동네 사람이 무단으로 비나스 쪄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토지 소유자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당신 내 소유권 침해하고 있잖아. 철거하라, 제거하라. 비나스를 철거하라, 제거하라. 항상 제거시켜야지. 그래서 내가 소유권 지키는 거지. 소유권에 기한 철거소송, 제거소송, 방해제거. 요거 해야지. 말로 안 되면 소송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미국 3년 갔다 왔더니 동산 프로카가 내 땅 매매한 것처럼 그 매매 가서 거미 다 위조해서 등기를 넘겨가 본 거야. 이거 땅이 내 땅인데 난 판 적이 없어요. 미국 갔다 왔더니 다 우주문 통해서 브로커가 지 아파트를 낸 거야. 다 우주문서야. 내가 미국 가 있는 거 알고 3년 안 오잖아. 그 다음에 이거를요. 급매물하고 병한테 팔아먹고 도망갔어. 미국 갔더니 땅이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소유권 여기 와 있어요. 이 땅 찾아와야 돼, 안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죠. 소유권에 기한 목적을 반환 청구 소송. 판사님 3년 전에 매매한 적 없습니다. 다 의조된 겁니다. 찾아와야 될 거야. 소유권 목적을 반환. 그러니까 행사의 땅을 찾아와야지 내가 소유권 지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이렇게 집이 있어요. 내가 소유권자예요. 토지 건물에. 등기 떼보면 다 4명으로 다 등기, 내 갑이야. 여기 등기돼 있어. 근데 옆집에서 이런 낡은 국을 철거하고, 건물 지금 좋은데, 이 건물 치면서 안전 펜스도 치지 않고, 집안 보안 공사도 하지 않아서, 공사할 때마다 집안이 막 흔들려서 담이 막 흔들리고, 벽이 흔들리고, 물이 쏟아져. 식탁에 있는 물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 우리 집. 무너질 염려가 있어. 아침에 나오면요. 어른 주먹만 돌멩이가 막 수십 개 떨어져 있어. 사람 아직 안 맞았어. 쫓아가서. 이렇게 공사하면 되겠느냐. 안전 펜스 설치하고 지방 공사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 적당 조치를 취해달라. 요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요거 했더니 사람 맞았니? 아니. 무너졌니? 아니. 무너지면 해줄게. 사람 맞으면 책임져줄게. 너무 늦는 거잖아요. 염려가 있을 때 적당 조치를 취해달라. 행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소유권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권리 물건 청구에 부르는데 물건 청구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일단 누가 침해했을 때 소유권에 기한, 전세권에 기한, 지상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내 땅 돌려달라. 여러분들 소유권만 생각하세요. 시험에 나오면 소유권만 나와요. 생각하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 누가 내 땅 가져갔어. 돌려받아야죠. 목적 반환 청구권. 두 번째는 누가 내 땅에 무단으로 공장을 설치하고 비닐 세우고
담장 쌌다면 철거하라, 제거하라. 소유권의 기능 결과 제거 또는 방해 제거. 근데 보통 이런 건 좀 철거라고 그래요. 철거, 청구권. 말로 안 되면 소송하는 거고, 철거 소송. 침해 염려가 있을 때 적당한 조치를 취해달라. 예방 청구권. 적당히 취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하라, 중지하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그거 내는 게 물권청구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으면 안 돼. 말로 안 돼. 법원에 냈어요. 판사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 취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하라, 중지해 주세요. 그게 바로 예방 청구 행사하는 거야. 예방 청구권. 종류 몇 가지다? 3가지다. 이 3가지 행사에서 내 물권자가 이 침해를 배척하고 내 물권을 스스로 보호하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른다. 종류 3가지가 있다. 그럼 모든 물권자들은요. 일단 이 3가지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3가지 다 있어야 되는데 이 물권자 중에서 우리 물권법에는 물건의 종류가 몇 개가 규정되어 있다? 8가지가 규정되어 있어. 내 기초 강의할 때 이걸 20분이나 해놨어. 거기다가 하나씩. 왜 시간이 걸려서 그럼 다시 해줘. 진도 나가야 되는 진도. 민법은요. 양이 엄청나서 한번 스케치를 이렇게 그리고 나면 다시 스케치 못해. 물감 칠할 때는. 그걸 들어줘야 돼. 빨리. 그래서 야, 나 이제 들어야겠다 그러면 지나간 거 듣지 마시고 기초 강의 이 물권법부터 들으세요. 물권법부터 빠르게 한 4배속으로 해놓고 들으세요. 그럼 후루룩 금방 가요. 금방. 금방 가요. 금방. 어떤 분이 들어더라고요. 뭐 1.5배속 들으니까 딱 좋대. 적당하게. 말도 적당히 좋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지나간 드라마 보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1배속으로 보면 답답해서 못 보겠더라고. 항상 그걸 1.3배속 정도 하면 딱 적당해. 빨리도 끝나고. 강의도 그래요. 강의도 그냥 1.3배속 정도 해놓고 듣는 게 좋아요.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 행사하는 거야. 종류 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모든 물권자들은 이 3가지 행사해야 되는데 물권자 중에서 점유를 수반하지 못하는 물권자가 있어요. 물권자지만 목적으로 점유를 못하는 물권자가 있어. 누가 있냐면 딱 2명이에요. 이따 배우면 지역권자와 저당권자. 얘네는 이 2명은 이 3가지 물권 청구 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는 이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 2명은요. 얘 2명은 요 2가만 있어요. 요거 2개만 인정해요. 나머지 물권자들은요. 소유권자, 점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은 다 인정돼. 얘네는 3가지 중에서 뭘 행사할 수 없다? 지역권자, 저당권자는 목적만 청구권만 허용하지 않는다. 의미 없어. 그냥 그래 써놓는 거야. 단다시 이렇게 쉽게 나와요. 이렇게요. 또 하나 제가 모든 물권자들은 이 물권청이 있다고 했는데 독특하게도 유치권이란 물권이 있어. 누가 유치물을 침해했을 때 침해자에게 유치권을 쫓아가서 침해자에게 유치권의 기난 물권자 청구권 행사한다는 용어는 없어요.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 이런 용어가 없어요. 그럼 유치권자는 이따가 배워본 유치권자는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권이에요. 점유가 생명이야. 너 유치물 침해하면 유치권자는 유치권의 기난 물권청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점유권의 기난, 이 점유권의 기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요. 용어야 용어. 지금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뭐 논리가 있는 게 아닌데 이게 3문제라니까 지금 이렇게 단다시 묻는 게. 그래서 용어 중에 유치권의 기난, 물권청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치를 침해하면 유치권자, 물권자지만 점유권의 기난, 물권청은 이거를 행사해야 된다. 용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요게 2번째 이야기, 3번째. 단다시 문제예요. 별것도 아닌데 다음 같은 경우는 모든 물권자들은 누군가 내 물권을 침해하면 쫓아가 침해자에게 목적을 반환, 결과 제거,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권을 스스로 보호하는 건데 다음 같은 경우는 침해했을 때 침해자에게 물권 청구권을 직접
직접 행사하지 못하고, 침해자예요. 직접 행사하지 못해. 직접 행사하지 못하고 누구를 대의해서, 이 대의해서 행사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의 행사. 너 끼고 들어가야 돼. 직접 다이렉트 행사를 못해요. 자, 첫째 누가 그러냐.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잔금 치렀어. 땅을 샀는데 잔금 치르고 인돈 받았는데 아직 등기를 안 냈어. 내 사정상 등기를 안 내는 거야 지금. 내가 뭐 여러 가지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내 잔금을 치렀는데 아직 등기 안 난 그 부동산을 누가 무단으로 침해한 거야.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 직접 쫓아가서 다이렉트로 야 결과 제거해, 방해 제거해. 직접 안 돼요. 등기 명의가 아직 안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은 등기 명의자인 매도인을 끼고 들어가야 돼. 매도인을 대의해서 들어가야 돼. 대의해 들어가야 돼요. 직접 안 돼요. 두 번째는 명의 신탁자들이래. 명의 신탁자. 직접 행사 못 해요. 부동산 명의 신탁했어. 내 땅인데 내가 탈세라든가 과세 문제 때문에 친구 명의로 등기를 해놨어. 그러니까 내가 명의 신탁자라 부르고 땅 주인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등기 그 이름 난 사람 명의 수탁자라 부르는 거야. 명의 신탁 그 땅에 누가 무단한 뭘 짓고 난리가 났어. 실제 땅 주인은 누구야? 등기 명의자는 수탁자 친구로 돼 있지만 실제 소유는 나잖아. 내가 몸이 달잖아. 직접 쫓아가 다이렉트로 행사할 수 없어요. 왜? 등기부에서 명의가 내 명의로 안 돼 있잖아. 명의 신탁자는 그 명의자 수탁자를 끼고 들어가야 돼. 대의에 들어가야 돼. 소송 들어가도 대의 소송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원래 여기 이제 부동산 임차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임차인도 소유권자를 대의해서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임차권은 자, 뭐 공장 임대했어요. 창고를 임대받았어요. 임차권, 이따 배우겠죠. 임차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야. 임차는 물건자가 아니야. 채권자야. 근데 어느 날 내가 창고 공장 임대 쓰는 임차인인데 어느 날 출근했더니 바리케이트를 쳐놔서 창고 문 앞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출입을 다 금지한대요. 뭡니까? 그랬더니 이 창고 주인 나쁜 놈이라는 거야. 돈 수십억 대 먹고 도망갔대, 미국으로. 그럼 나타날 때까지는 아무도 이 창고 못 쓴다는 거야. 아니, 나는 이 계약서 보시라고. 내가 지금 3년간 5년간 계약만 쓰는 사람이다. 그분이 그냥 건물주랑 해결해주고 나태려냐. 지네는 막갚하래. 도끼 둘러.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주에 연락했어요. 건물주, 저 이런 상황이다. 빨리 해결해달라. 야, 내가 한국에 있으면 해보겠네. 미국에 있걸랑?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임차가 물건이야, 채권이야, 채권. 원래 임차권이나 물건청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건 채권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임대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이 임대인이 소유잖아. 임차인데 임차물을 누가 방해하고 사용하지 못할 때 임대인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이나 물건청권 임차인이 뭐해서? 대의해서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세 가지 경우. 직장에서 대의 행사하는 경우. 별것도 아닌데 맨날 이런 것들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단다시 문제. 이렇게 한번 보고 나서 이 다음에 이제 여기는 문제 풀이할 때는 한번 볼 거예요. 그냥 잡다한 것들은 그치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본건의 기난 물권적 청구권. 본건 그러면 뭐를 제한 물건을 본건이라 불러요? 제가 기초 강의에서 물건 법정주의 소개하면서 물건 종류를 그림을 그려가며 소개했어. 물건을 분류할 때 점유권, 본건. 점유권 나머지 물건 다 본건이야 불러. 본건. 소유권, 제한물권, 용의물, 단물 다 본건이야 불러. 점유 제한한 거. 그런데 이 사람이 본건,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내 전세권도 있고 점유권도 둘 다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 시계 내 거야. 내가 홍콩을 사온 시계야. 누구 거야 이 시계? 내가 사왔어. 내 거야. 내 소유권자야. 내가 차고 다니면요. 내가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어. 그런데 이 시계를 누가 뺏어갔어. 뺏어가면 나 소유권도 본건이라 불러요. 본건 물건청과 점유권. 이 점유권의 기난 이 물건청권. 이 얘기하려고 그래 지금. 그러면 나 소유권도 있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던 점유권도 있는데 누가 뺏어가면 나는 뭐 행사를 하는 거야? 뺏어내도 돼. 소유권에 관한 청구해도 되고
전월권에서 반환 청구해도 되고, 둘 다 있을 때는요, 둘 다 행사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전월권에서 행사를 했어. 판사님, 이 점유물을 침해했습니다. 돌려주라 했어요. 그랬더니 졌네? 소송 들어왔는데 내 반환 소송들은 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점유권 행사했는데 패소했다면 다시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야. 둘 다 있을 때는 하나 행사해서 패소하면 지면 다시 하나 행사하면 돼. 각각 행사할 수 있어. 하나가 행사되면 안 되면 또 하나 행사할 수 있고, 둘 다 있을 때는 아마 네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고, 하나에서 안 되면 또 이거 하고, 그런 관계더라고요. 그럼 요거는 얘들은 이 두 가지 도울 때는 각각 둘 다 행사할 수 있어. 근데 이거 행사했는데 뭐 행사인데 안 됐다면 다시 본권 소유권 물권 청구 행사해도 좋아요. 이런 관계 들어가요. 물론 잡다한 문제들인데 이런 거 못 알아도 아직은 그렇지만 한번 해봤어 그냥. 이건 뭐 논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자, 지금부터 중량이 들어가는데 어딜 피시냐. 교재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읽다 보면 쓰러진 분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왜? 너무 지금 점유권 배우지도 않는데 점유권이랑 물권 청구권 막 비교해가면서 설명해 놓으니까 점유를 받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배우지도 않았잖아 아직 점유권. 자, 어디를 볼 줄 알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222조 3번에 먼저 특성 이걸 동그라미 치고 이걸 별표 치는 거야. 이게 별표 두 개짜리야 이게. 우린 제목에다 쳤지만 결국 이걸 별표 치는 거야. 기본 강의에서는 이것만 잘 알면 일단 되는 거예요. 봅시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토지가 있는데 시골에 있는 뭐 전답 1000평짜리 토지인데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는 이 토지 소유자는 이게 등기부예요. 등기부 갑구를 떼봤더니 소유자는 갑이다. 갑이 토지 소유자야. 근데 얘는 지금 어디가 있다? 미국 지사 나가서 지금 5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5년 만에 미국 지사 돌아왔더니 이 땅에 A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4년 전에 남의 땅에 무단으로 빈화 세워서 경작하고 사용하고 있어. 무단 사용하고 있어. 남의 땅에. 누가? A가 진 거야. 몇 년 전에? 4년 전에. 이거 하고 있어. 그래서 4년 전에 저 쓰고 있다가 한 1년 전에, 야, 기록하 1년 전에 이거를요. A가 이렇게 침해해서 무단 사용하다가 이거를요. 이 빈화 사용과 B한테 넘겼다는 거. 현재 B가 쓰고 있어. 저기 B야. 남도 아니야. A와 얘는 사촌지가 아니야. 우리 사촌 동생이 미국 가 있는데 집 앞에 있는 텃밭 놀림 뭐하니 그거 땅 팔 때까지 그냥 쓰자. 형님 쓰세요. 얼마든지 땅 팔 일 없으니까. 그래서 사용 허락법 쓴 거야. 근데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하니까 이 비닐하우스 내가 짓는데 2천 들었걸랑 너 1,000만 원만 주고 써. 그래서 얘가 쓰고 있어 현재는. 현재는 얘가 사용하고 있어. 남의 땅 무단으로 침해해서 진 사람은 A 침해잖아. 미국 갔더니 이 꼴 났어. 소유자가 뭐 하려고 그래요? 소유권의 기난, 결과 제거, 방해 제거. 내 땅에 있는 지상물 조속히 제거시켜달라. 왜? 두지 그냥. 아니 두고 싶은데 이 땅을 팔아먹으려고 그래 지금. 돈이 아쉬워서. 근데 땅 사는 사람이 이게 지상물이고 내 땅 사서 등기내도 이거 지상물이고 철거 못 시키면 골치 아프잖아. 지상물을 철거시켜 달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급해서 그래. 자, 철거시키려고 그래요. 첫째, 그럼 물건 청구는 누가 행사하는 것이냐, 누가. 행사 주체, 누가 행사하는 것이냐. 항상 물건 청구는 침해 당시, 이 침해 당시 물권자가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항상 상상하세요. 침해 당시 소유자 행사하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하는 거냐? 항상 침해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이 토지의 현재의 물권자가, 현재 소유자가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가면 지나간 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얘기할게, 토지 소유권 얘기할게. 전 소유자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항상 어느 침해에서 현재, 살해나면 토지가 나와요, 토지. 현재의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철거를 할 때 철거를 안 해. 하나님 하겠어 저거 2천만 원 들였다는데 말로 해서 안 되는 것 같아. 말로 해서. 아니 왜 남의 데 무단을 졌느냐. 지금 땅 팔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매수인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땅 못 산다 그러지 않느냐. 빨리 철거시켜달라. 말로 하면 철거해야 안 해요.
다 아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로 안 되면. 1번, 도끼로 한다, 도끼. 뭐 도끼질이야 힘들게 그냥 LP 두 통 터쳐버린다. 응?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으로 해야지. 아무리 내가 정당하더라도. 철거소송 낼 수밖에 없어요. 이 토지는 제 토지인데 무단으로 이 설치한 것을 철거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 소송 들어가면 6개월씩 걸려, 7개월씩 걸려요. 응? 돈은 급하고. 그러니까 철거 안 된 상태에서 야 이거 철거시킬 수 있어. 내가 각서 쓸게. 일단 장갑에 등기 내준다면 내가 3개월, 4개월 안으로 책임지 철거시켜준다. 그러니까 일단 싸게 줄 때는 사라. 돈이 급해서 그래. 그래서 얘가 넘겨받았어. 소유권 이전. 2020년 9월 5일부로. 소유자는 을. 그러면 말려서 안 돼. 소송해야 돼. 철거소송. 누가 해야 돼? 누가? 을이 해야 돼. 침해당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야.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을이에요. 근데 각서 뭐라 써서 각서? 등기 넘긴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책임지고 철거시켜 명도하기로 한다. 각서 썼어. 그래도 얘가 소송 제기하면 각하시켜버려. 네가 뭐니? 지난 전 소유자인데요? 너 소송 자격 없어. 항상 물건 청구는 침해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항상 현재 소유자 행사해야지. 지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행사할 권리가 없어요. 응? 얘가 행사하는 거 얘가 소송을 내든 뭐라 하든 다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물권법 강행규정. 특약으로 니네 맘대로 뭐 배제하고 특약으로 뭐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야.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상대방. 누구에게 때려부셔라. 누구에게 해야겠는가? 상대방. 물론 정의 상대방은 항상 침해자가 상대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의 점유자. 얘가 무조건 상대방이 되는 거야. 그러면 4년 전에 남의 땅에 무단으로 지은 사람 누구예요? A예요. 현재는 이 땅을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B예요. 다 때려보셔라. 소송을 내건 뭐라건 픽을 잡건 누굴 잡아야 돼요? B를 잡아야 돼. 침해자가 상대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점유자. 물론 A가 남의 땅에 무단 지어서 지가 갖고 있다면 그건 논할 필요 없지. 지가 침해자자 현재 점유자니까. 침해자 다르고 무단 지은 사람 다르고 현재 점유자 다르다면 누구 상대로? 현재 점유자 상대로 하는 거죠. 얘를 상대로 하는 거야. 상대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현재 점유자가 고의, 과실이 있느냐 여부는 요건이 아니야. 논할 필요가 없어. 따라서 현재 점유자가 아무 잘못이 없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래요. 그래도 상대방 된다 안 된다? 얘한테도 행사 가능한 거지. 현재 점유자가 아무 잘못이 없다 행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현재 점유자의 선의, 무과실, 고의과실 여부는 논할 필요 없어. 현재 점유자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물권자들은 쫓아가서 철거해달라 행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담장 사건이야. 우리 시골집인데 우리 집이랑 옆집이랑 담장 사건 한 지는 지금부터 17년 됐어요. 사실 옆집이 17년에 때려 부시고 건물 신축하면 담장을 깨끗이 쌌어. 그 새로 신축한 사람은 이사 갔지. 물론 집팔 이사 가서 집주인 3번 바뀌어서 거기에. 그 사람은 갑인데 을을 병으로 바뀌어서 3년 전에는 병이 그 집 사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17년 집을 지은 사람은 갑이고 현재 그 집주인은 병이라는 사람이야. 매매가 됐으니까. 우리 집은 계속 살고 있어. 우리 옛날 낡은 구옥도 때려 부시고 신축하려고 건축허가 받는 과정에서 측량입표 측량했더니 17년 전에 담장산 옆집 담장이 우리 땅 10평 먹어 들어와서 10평. 측량 결과 그게 밝혀진 거야. 현재 소유자 병 쫓아가서 측량 결과 지금 담장이 10평 먹지 않았느냐. 이 담장을 철거시켜달라, 제거시켜달라.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행사했더니 현재 점유자가 내가 쌌니? 내가 쌌어? 얘네 싸네. 곁에 가서 얘기해. 나도 몰랐어. 아니 집 사업할 때 누가 측량합니까? 대장 믿고 등기 믿고 하는 거지 그냥. 나 몰랐어. 그래도 때려붙여달라 요구할 수 있는 거지. 현재 점유자 아무 잘못이 없다고 담장 철거 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현재 점유자 선의 무과실 여부는 관계없어요. 문제. 이 모형청구는 언제까지 행사되니 언제까지. 물론 견해는 대립이 있어. 약간 견해 대립이 있지만 견해 대립 필요 없고 그럼 여러분들은 모형청구는 소멸 시후에 나오면 소유권 나올 테니까 소멸 시후에
걸리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언제까지라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 뭐 10년, 20년, 30년 지났다 행사 못한다는 거 없어요. 자 보세요. 조상 땅 찾기 운동 그래서 뭐 행정 전산망이 완비됐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넣어봐라. 아 넣었더니 충남 연기군에 할아버지만 되는 임야가 2,000평이 나왔어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안 계시는데 옛날에 일제시 때는 우리가 거기 살았대. 1930년대는 지금 9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손자한테 넣었더니 돌아서 할아버지 명의로 2,000평 땅이 나왔어요. 자, 90년 만에 그 땅 찾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언제까지 목전을 반환하자. 아, 담장 싼 지 25년 만에 알게 됐어. 때려 부셔라. 청량한 거 이게 나오지 않는데 논둑을 쳐라. 여기 관계 아니니까. 행사할 수 있어요. 몇 년 지나도 행사 못한다. 뭐 없어요. 물건청구는. 소멸제 걸리지 않는다. 10년이나 20년 지나도 행사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언제가 기한 제한이 없다. 네 번째, 이때 이 철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나온다면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비용 부담은 누가 할 것이냐. 판례는 비용 부담은 언제나 판례만 보는 거예요. 학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지. 그 학자들은 언제나 상대방이 전액 부담한다.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없어. 무조건 판례는 상대방 부담설이야. 이 담장 사건이요. 17년 전에 담을 싼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 집주면서 우리 땅 10평 먹었어. 을한테 팔았어. 을이 병한테 팔았어. 현재는 옆집 사람 병이야. 측량 10평이 우리 땅에 뭐 들어왔어? 담장을 때려 부셔달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철거 비용이랑 폐기물 뭐 처리 비용 등등 해서 한 200 나온대. 누가 부담하라? 무당 상대방 부담해. 상대방이. 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없어. 상대방이 선임부가서 뭐 무조건 상대 부담 소리 우리는. 상대방이 부담한다. 잘못 있든 없든. 또 하나 다섯 번째. 이 물건과 소유권 생각, 토지건물 소유권 생각, 토지건물 소유권과 이 소유권의 기난, 물권의 기난, 물권적 청구권은 이 물권적 청구권은 항상 이 두 가지는 항상 운명을 같이 해야 돼. 같이 움직여야 돼. 운명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물권, 소유권 같은 토지건물 소유권과 그 소유권의 물권 청구권은 사람을 따지면요. 사람과 그림자 관계예요. 뛸 수가 없어. 같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분리해서 양도 이전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돼. 소유권이 넘어가면 뭐도 넘어가야 돼. 물권청구도 함께 넘어가야지. 특약상 토지건물 소유권 넘겨주지만 물권청구는 전소장사기로 하자. 그런 말 다 무효야. 소유권의 발생 이전 소멸과 물권청구 운명을 같이 하는 거지. 사람은 그림자처럼 뛸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지. 뭐 그림자만 보내버리고 사람만 갈 수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분리양도 이전될 수 없다. 항상 사람과 그림자처럼 운명을 같이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여섯 번째. 그래서 물권적, 이게 어려워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했어. 근데 물권 청구권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권 청구권은 행위를 요구하는 거야. 목적 반환하라. 내 땅 돌려달라. 담장을 철거해라. 제거해라. 적당 조치를 취해달라. 물권 청구권은 목적을 반환, 결과 제거, 예방 조치 등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야. 행위. 반환하라. 철거하라. 적당한 조치를 취해달라. 행위를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때려 부셨어. 말로 안 되니까 소송해왔고요. 판결 받아서 판결로 집행해서 때려 부셨어. 시간 걸렸지, 소송 비용 들었지, 속 썩었지. 우장편성에서 아주 속 썩어갖고 때려는 부셨어 지금. 그러고 나서 너 손해배상해줘. 왜 남의 땅 무단으로 사냥을 쓴 거야? 라고 목적을 반환. 이건 행위예요. 반환시켰어. 반환 받았어 내가. 반환 및 엔드 그리고 손해배상 따로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둘 다 할 수 있어. 반환 그리고 플러스 물을 수 있어. 결과 제거 및 엔드, 밑이 엔드, 그리고 손해배상 물을 수 있는데, 다만,
둘 다 할 수 있어. 반환도, 토지 반환도. 왜 남의 땅 묻어놓은 5년간 쓴 거야? 반환해줘. 5년치 쓰면 땅값 내놔. 손해배상 물을 수 있어. 왜 남의 땅에서 비닐하우스 짓고 농사 짓는 거야? 사용료 내놔. 때려 부시고 손해배상 물을 수 있어. 물을 수 있는데. 둘 다 할 수 있어요. 밑, 엔드는. 둘 다 물을 수 있어. 이거 하고 이거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따로, 소송을 따로 내야 돼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소환청구서는 따로 제기해야지 여기서 다 한 번에 다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송을 따로 해야 된다는 거야. 둘 다 물 수 있지만 물권 청구는 행위만 요구해야 되는 거야. 물권 청구 행사하면서 동시에 금전 요구할 수 없어. 금전 요구는 따로 별도로 행사해야 되는 거야. 소송을 따로 제기해서. 이렇게요. 둘 다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따로 제기하라. 그런데 둘 다 물을 수 있어. 어쨌든 둘 다 물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너 침해 염려가 있어. 적당한 예방 조치 해달라. 안전 펜스 설치하고 집안 보강소하고 뭐 할 때까지는 공사 중지하라. 적당한 조치 해줘. 예방 조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제공. 밑은 엔드. 이건 엔드. 그리고야, 그리고. 얘는 그리고예요? 5알이에요? 5알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너 적당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거 선택하면 손해담보 요구하면 안 되고, 아니면 너 법원 3천만 원 공탁 맡겨놔. 손해담보 제공 요구하면 예방청구 조치 요구하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야. 둘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둘 다 행사하는 거잖아. 목적을 반환 및 그리고 손해배상, 결과 제거 및 그리고 소환 청구, 예방 조치 또는 소변 담보 제공.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지. 이건 밑이 아니다. 그리고가 아니다. 이거 하면 이거 할 수 없고, 이거 하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야. 이해되죠? 네. 조심하셔야 돼. 네. 자, 이런 거 물건 청구권 얘기해요. 별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 어려운 얘기가 다 집체 섞어서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얘기다. 간단히 보면 이 다음에 그거 보면요. 225쪽에 특수문제 고찰, 심화학습. 이게 상급 문제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정말 심화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심화, 별별 쳐놓으세요. 심화. 이거를 할 때쯤에는 뭐 여기 펄펄 날아다닐 때쯤이야. 펄펄 날아다녀 막 휩시. 응? 여기 심화해서 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왜? 요게 상급 문제 3문제당 되는 거야.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만 해주면 일단은 기출문제 9문제 중에서 6문제는 맞는다. 나머지 일단 넘기시면 232주의 물권 변동 파트. 자, 10분 쉬었다가 조금만 요거 한 3, 40분 한 다음에 집에 가실 거예요. 네.